자, 그 반환 자료형도 있고 그 다음에 인자도 있는 형태도 한번 샘플로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세 번째고 네 번째로 갑시다. 그냥 스트링 my name 포라고 할게. 포 하고 첫 번째는 스트링 이름을 받고 두 번째는 스트링 폰 넘버 이렇게 받아서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리턴 하는데 네임이랑 자, 폰 넘버랑 더한 거를 그냥 바깥쪽으로 날려줘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짜볼게요. 자, 입력을 받아서 출력은 이 두 개를 더한 거를 갖다가 이쪽으로 담아주라요. 좀 도식화해서 한번 그려보면 자, 이 myName4를 한번 위에서 호출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 포 하면 첫 번째 뭐가 들어가냐? 자, 반환 자료형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든 게 낫겠죠? 스트링이 있고 얘도 한번 쭉 프린트를 한번 해보고 포 해서 처음에 김태환 하고 전화번호 010-3272-0145 했을 때 자, 인자로 두 개를 받고 여기서 안에서 출력된 결과가 이렇게 안 보이는 그릇에 담기는데 뭐가 담겨야? 이거랑 얘랑 더한 거. 그러니까 김태환 010 이렇게 쭉 한 개 이렇게 담기겠죠. 이 그릇에 담겨서 이 네임에 들어가서 얘가 프린트 되는 형태예요. 자, 한번 다시 타고 들어가면 자, myName4가 호출돼서 이 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자, 슉 내려가서 여기서 어떻게 담기냐? 자, 이 네임이라는 그릇에 김태환이 담길 거고요. 자, 폰 넘버라는데 이 그릇에 010-3272-0145가 담길 거야. 근데 이 밑에서 보니까 이 두 개를 갖다 더했어. 그래서 이게 안 보이는 그릇이죠. 리턴 만나면 안 보이는 그릇에 임시로 안 보이는 그릇에 담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시 그릇에 김태환 더하기 폰 넘버가 이렇게 이 문자열이 더해진 게 03272 0145 이렇게 담겨 있는 그릇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얘가 지금 형태에서는 여기 이렇게 담긴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 이렇게 합쳐진 그 네임이 프린트로 해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 프린트 저장 안 했나 보다. 잠시만요. 예, 해서 저장이 안 됐죠? 지금 여기 별표시 있는 거 보니까. 자, 컨트롤 S 한번 하고, 자, 포 호출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찍힌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능 만들기는 다 해봤고요. 기능 만들기 해봤고, 간단하게 이제 좀 샘플 몇 개 여러분들이 한번 더 작업을 같이 해볼 건데, 자, 보이드 처음에 무한히 파츠 연산을 한번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츠 연산 보이드 add라는 기능을 인자가 있는 형태로 자, 더하기 기능을 인자가 있는 형태로 만든다. 두 개의 인자를 받아서 더하기 이렇게 하지 말고요. 두 개의 정수를 인자로 받아서 출력하는 기능을 받아서 더하기를 한 뒤에 출력하는 기능을 만들어 볼게요. add라고 만들고 자, int x int y 이런 식으로 int x, y를 두 개를 인자를 받아서 더하기를 출력하는 기능. 근데
반환 자료형도 좀 같이 만들어 보죠. 그냥 자, 같은 인트로 이렇게 반환을 해주고요. 그래서 return 하고 x 더하기 y 해주면 위에서 받은 x 값과 호출됐을 때 그 x에 들어온 값과 호출됐을 때 y에 들어온 값을 갖다가 더해서 안보에는 그래서 담는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갖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 좀 편의상 저는 이걸 지워볼게요. 좀 너무 복잡해지는 게 싫어가지고 이걸 다 지워보고 이렇게 봐야 여러분들 좀 깔끔해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반환 자료형도 있고 이렇게 인저로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 add 호출하는데 100 더하기 20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반환 자료형이 있으니까 뭐 새로운 변수에 int sum 이라는 거에 한번 받아볼게요. sum 그리고 print sum이 아니라 그냥 result라고 합시다. result 자 결과값은 하고 result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처음에 얘가 실행되는 시점에 add라고 호출을 했잖아요. 여기도 얘는 호출이죠. 호출을 내는 시점에 이 100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 x에 100, 그 다음에 200은 y에 200이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더했어. 그럼 300이라는 값이 add에 안 보이는 그릇에 300 들어갈 거고, 그럼 여기에 300, 이게 다 이게 블럭이 끝나면 여기 300이 앞에 안 보이는 게 있어. 그럼 리절트에 300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고, 결과값은 300이 출력되겠죠. 그죠? 자, 얘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이 출력돼야 되죠. 그래서 프린트 재생 버튼 눌러서 자, 결과값은 300 제대로 나왔죠. 자, 이번에는 자, 또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뺄셈 그 다음에 곱셈 나눗셈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t sub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int x, int y 자, return 어떻게 하면 돼요? x 빼기 y 하면 되겠죠. 그죠? 됐죠? 곱셈은 어떻게 하면 돼? int 뮤이라고 할게요. int x, int y return x 곱하기 y 하면 되겠죠. 나눗셈 해볼까요? int 자, 제가 다 int로 하는데 플로트도 상관없겠죠. 플로트 하면 좀 정밀하게 그 뭐야 실수끼리 더해서 어떤 결과값을 뽑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인자로 예를 들어서 자, 요까지 마무리 짓고 한번 더 봅시다. 디바이드 먼저 만들어 보고 int x, int y return x 나누기 y 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자, 여기를 그냥 플로트 이렇게 해버리면 돼야 안 돼요? 반환 자료형에 인자로 예를 들어서 int 값으로 받아서 연산을 했는데 얘는 뭐야? 그럼 결과값이 int형인데 플로트에 담으려고 그러면 허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반환 자료형이 다 맞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인자로 int로 계산했으면 반환 자료형도 int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 좀 주의해 줘야 돼요. 이거 좀 조심해서 그래서 int 하고 자, 한 번씩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add 했으니까 서브 이렇게 호출해주고 뺄셈 100 빼기 200은 마이너스 100이 나와야지 정상이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마이너스 100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뮬 곱셈 한번 해볼까요? 뮬 자,
자, 곱셈 한번 해보면 2만이 나와야 되겠죠? 자, 2만 나왔고요. 나눗셈, 디바이드. 됐죠? 그럼 몇이 나와야 돼요? 100 나누기 200? 0이 나오죠? 나눌 수가 뭐, 소수점이니까. 그죠? 100 나누기 200 하면 0.5 나와야 되는데, 소수점이니까 0이 돼버려. 정수형이니까 0이 나오는데,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될까요? 여기에 0을 한번 넣어봤어. 100을 0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빨간게 떴어. 뭐 수학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수를 0으로 나눈다는 거는 수학적으로 지금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도 0으로 뭔가 나눠지면 이런 오류를 좀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으로 나누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남겨두면 이건 뭐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0을 안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코드 자체를 딴 사람이 쓸 수도 있잖아요. 이 기능에 대해서. 나누기 기능을 갖다가 딴 사람이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에러 처리를 해줘야 돼. 그래서 잘못 넣게 되면 이렇게 빨갛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경고 메시지가 나오니까 차라리 여기서 조건물을 하나 달아서 처리를 하는 게 낫겠죠. y가 0이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가 0이면 이 밑에서 바로 리턴 하는데 0 날려버리면 되잖아요. 숫자 0. 그냥 0은 0으로 뭔가를 나눴을 때 그냥 0이라고 그냥 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0 이렇게 날려버리면 돼요. 그리고 좀 친절하게 자, 0으로 y 값이 0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y 값이 0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결과값도 그냥 0으로 날려줘서 뭔가 여기서 바로 이 밑에가 실행 안 된다 그랬잖아요. 리턴 이렇게 만났을 때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좀 코드가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금 수정을 해놓고 조정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실행을 다시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y는 0입니다. 결과값은 0. 이런 식으로 에러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능 만들기까지 싹 다 해봤고요. 자,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이제 코드에 대한 건 다 마무리 짓고 자, 중간고사 과제 끝나고 나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배워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클래스가 뭔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보면 자, 이게 기능들을 다 이렇게 하나 덮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클래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코딩이라는 클래스 안에 지금 스타트라는 거랑 뭐 애드랑 서브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제가 한번 도식화해서 그려보면 자, 큰 이런 클래스인데 이름이 코딩이라는 클래스 내부에 여기 보이드 스타트가 있고요. 스타트라는 기능이 이렇게 덩어리로, 이 덩어리라는 거는 이걸 뜻한다 그랬죠. 이렇게 가로, 대가로가 열려 있고 닫고 이렇게 하나의 묶음인데 스타트가 있고 업데이트가 있고 방금 우리가 만든 add라는 게 있고 서브라는 게 있고 뮤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디바이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서 코딩이라는 클래스에는 이렇게 하나의 어떤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달려 있어. 그런데 아까 제가 num이라는 거 제가 보면 name이라는 걸 만들 때 이 안에서 이 변수 안에서 뭐 string하고 name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보통 지역 변수라고 그러는데 이 블록 내에서만 유효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 안에서는 대장인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 이 외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이게 스트링하고 name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데다가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어요. 일반 변수들을. 예를 들어 전역 변수라고 해서 얘네들보다는 같은 이름이라면 이 지역이 우선되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폰 넘버라는 어떤 변수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는 폰 넘버랑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폰 넘버를 갖다 쓰게 되면은 쓸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는. 왜냐면 얘는 지역적이라서 이 안에서 선언한 것들은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이거 나중에 또 한번 더 설명할 거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느낌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이 큰 덩어리에 있는 그 하나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변수들이 있죠. 이 사이에 스트링하고 폰 넘버라고 있으면 얘는 각자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좀 달리 설명해 드리면, 하나의 클래스에는 어떤 기능들의 묶음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들의 묶음들이 이렇게, 변수들의 묶음이 아니죠. 변수들이 이렇게 우리가 선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변수들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역 변수라고 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선언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자, 좀 샘플 한번 예를 들면 스트링 name 얘는 전역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각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 name이라고 하면 여기서 결과값은 result 플러스 name이라고 해도 오류가 안 나죠. 그래서 크게 있는 어떤 그 전역으로 다 쓰겠다는 의미고요. 자, 이 안에서 사용한 예를 들어서 스트링 폰 넘버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서 뭐 프린트 네임 해도 자, 오류 안 나죠? 그죠? 오류가 안 나잖아요. 여기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폰 넘버를 여기서 프린트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빨간 줄 가죠. 이게 왜냐면 여기 있는 지역적으로 사용된 거를 얘한테 쓰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역과 전역의 차이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랑도 같아요. 이렇게 좀 이런 거랑 같다는 게, 자, 이게 뭐 코딩이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하나가 전라도라고 치고 여기 경상도라고 칩시다. 여기도 개똥이가 살고 여기도 개똥이가 살아. 자, 전라도 쪽에서 개똥이는 얘가 통행되지. 여기서 만약에 개똥아 여기서 누가 불렀어. 그러면 얘가 불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지역에서의 짱은 얘인 거고, 경상도에서 짱은 얘인 거니까, 그 개똥이를 경상도에서 부르게 하면 얘가 불려지게 되는 거고, 전라도에서는 얘가 불러지게 돼. 그죠? 그런데 이 전국구에는 개똥이라는 애가 있어. 되게 유명한 개똥이야. 전국구 개똥이가 있는데, 전라도에서도 개똥이가 있고요. 근데 경상도에는 없어. 근데 여기서 개똥아 부르면 당연히 얘 알겠죠? 전국구로 유명한 애니까. 근데 전라도 지역에서 개똥아 그러면 얘도 알고는 있지만 얘가 더 유명하잖아요. 전라도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해서 클래스라는 거를 이론은 조금만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조금만 설명드리고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가 뭐냐? 얘는 뭐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는 뭐냐면 사용자 자료형이에요. 자료형.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료형이 뭐예요? int, 플로트, 스트링, 불이라고 배웠죠? 가장 기본적인 거 배웠는데, 클래스라는 건 사용자 자료형이냐?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는 보통 얘를 그릇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불은 가장 작은 컵이고, 자, int는 이만한 컵, 플로트는 조금 더 크고, 스트링은 가변적인 되게 큰 컵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클래스라는 거는
컵 중에서도 그냥 이런 컵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디자인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호리병에서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할 수가 있는 컵이에요.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막 목이 이렇게 길게 어떻게 만들어서 밑에 막 이렇게 똘똘똘똘 이렇게 말린 거 있죠? 말린 뭐 이상한 형태의 컵, 이런 거의 컵도 만들 수가 있어. 이런 걸 갖다 우리는 클래스 사용자 자료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속성 클래스는 쓰는 속성과 기능의 조합이에요. 우리는 속성은 뭐라고 배웠냐면 변수라고 배웠고, 기능은 함수라고 배웠습니다. 해서 자, 속성은 뭐냐면 명사적인 특성이 있어요. 적인 특성이 있고, 기능은 뭐냐면 동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시요. 클래스는 뭐냐면 사용자 자료형을 뜻하고, 일반적인 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디자인된 그릇을 뜻하는데, 클래스는 보통 속성 더하기 기능으로 이루어졌고요. 아까 제가 끈 클래스 안에 작은 기능들과 그 다음에 변수 설명했잖아요. 그것처럼 속성과 기능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특징을 보면 속성은 명사적이고 기능은 동사적이에요.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니티는 속성 변수 이름 있죠. 이름을 변수 이름의 시작을 소문자로 한다. 나머지는 다 대문자로 쓰는데, 유니티는 속성 변수 이름의 시작을 소문자로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스트링하고 뭔가를 지을 때 킴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앞에를 소문자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킴 이런 식으로 네임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렇게 음절을 나뉠 때, 자, 아니면 혹은 마이 네임 이런 식으로. 왜냐면 내가 만들더라도 유니티 내부적으로 다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지켜도 상관은 없어요. 오류는 안 나는데 유니티에서 그 내부에서 지키고 있는 규칙이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안 지키게 되면 굉장히 헷갈려요. 뭐냐면, 왜 그러냐면 보세요. 유니티에서는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뭔가 우리가 만들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만들게 되면, 자, 뭐 디스라는 게 있는데 자동 완성으로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지금 보여요. 이렇게. 자, 앞에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소문자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속성 변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동 완성이 되어 있을 때. 자, 게임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속성이에요, 기능이에요? 당연히 속성이겠죠. 변수겠죠. 자, 마이네임 볼까요? 이게 마이네임 쳐보면 이게 있죠, 앞에. 이거는 뭐 속성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속성 같은 거 이름 지을 때는 여러분들 앞에는 소문자로, 그 다음에 음절과 어떤 그 단어 형태를 쓸 때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대문자로 해서 단어를 표시해 주는 게 가장 좋은 형태의 코딩 방법입니다. 이거 좀 간단히 주의해 주시고요. 해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요. 뭐 요거 하나만 정의해 볼게요. 그래서 클래스는 뭔가 그 사용자 자료형에 대해서를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정의를 해보면, person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클래스에서 우리가 사용자의 디자인된 어떤 거를 갖다가 뭔가 묘사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자료형이라는 거는 추상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상적. 얘도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자료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남들한테 설명할 때 사람이라는 건 말이야,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것 자체는 자료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추상적인 설명에 대한 어떤 명세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걸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속성이 있고, 두 번째는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속성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명사적 표현. 명사적. 그 다음에 기능은 동사적이라고 했죠. 해서 얘를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사람을 우리 보통 표현할 때 뭐가 있어요? 눈이,
있죠. left i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right i.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소문자로 표시해 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입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속성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 동사적은 뭐냐? 자, speak. 얘는 동사적으로 표현된 대문자로 해서 speak라고 이런 기능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얘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말하다잖아요. 말하다. 사람이 웃다. 웃는 거는 속성이 아니라 동사잖아요. 그래서 웃다. 그래서 뭐 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울다, cry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뭔가 구현을 이렇게 해주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추상적인 어떤 명세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요. 자, 클래스라는 거는 사용자 자료형인데, 자료형이다 보니까 추상적인 어떤 그 명세가 필요해요. 사람은 눈이 두 개 있고, 입은 하나고, 코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뭐 묻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해. 뭐 이런 걸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자, 네, 이런 식으로 그 사용자 자료형을 만드는 게 우리는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또 한 번만 예를 들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클래스 라고 하고 카라고 합시다. 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사용자 자료형이죠. 그래서 자동차라는 걸 추상적으로 남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 차라는 게 뭐가 있죠? 그냥 속성으로 정의했을 때 뭐 핸들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시트가 있고, 그 다음에 바퀴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트렁크가 있겠고, 뭐 이런 식이 있겠죠. 이런 거, 뭐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명사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자동차의 기능 혹은 자, 동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달리다.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멈추다. 그 다음에 핸들을 돌리다도 되겠죠. 로테이트, 뭐 핸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 자료형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의 모양은 자동차라는 거 보면 자동차의 큰 그릇의 모양은 이렇게 핸들도 있고 시트도 있고 휠도 있고 트렁크도 있는데, 동사적인 특징은 뭐 달리기도 하고 멈추고 뭐 핸들을 꺾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명세표로 만들어주는 걸 갖다가 우리는 클래스라고 한다. 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